통영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는 통영언론인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장을 맡고 계시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경남대학교 겸임교수를 출강하시는 사단법인 수기민주주의 연구소 대표 장용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언론인협회 초청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통영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장용창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대략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먼저 모두 발언하시고 1차 주도권 토론, 후보자 칭찬 릴레이, 그 다음에 2차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좌정을 하면서 6분 후보님들께 공평한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제한인데요. 오늘 토론회 각 절차별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며칠 전 각 후보자 캠프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후보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앞에 이렇게 시계가 놓여 있는데요.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를 끌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통영의 발전과 통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목적으로 통영시장이 되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더욱이 이분들은 같은 당 소속으로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일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특정 후보님을 더 좋아하신다 하시더라도 잠시 좀 참아주시고요. 6 후보님들 모두에게 지지와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토론회 중에 방청객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내거나 특정 후보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하는 일은 안 하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조용하면서 동시에 즐거운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인데요. 각 후보님들은 1분 동안 인사 말씀과 핵심 공약, 포부 등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순서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정했는데요. 먼저 김태종 후보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저는 통영시장 예비후보 김태종입니다. 현재 통영의 현실은 수산, 관광, 조선이 침체에 빠져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영의 각 분야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생산 중심의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통영의 역사, 문화, 예술을 관광에 융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일꾼으로서 통영의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의 깃털을 만들겠습니다. 100년, 200년 후의 통영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천영기 후보님입니다. 예,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통영 경제가 위기입니다. 우리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문 밖 시장통 거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자조 섞인 말만 던지고 갑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보다 젊고 패기 있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바꿔야 합니다. 저 천연기 통영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통영의 어두운 그림자 확실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어르신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없는 우리 아버지 기죽지 않고 우리 어머니 장바구니 가벼워지는 새로운 통영, 행복한 통영, 약속의 땅 통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꿈이자 여러분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초과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다음 강근식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통영시장 예비 후보 강근식입니다. 지금의 통영은 어떻습니까? 통영의 미래는 정말 암울합니다. 이런 위기에 통영시장의 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12년간의 시도원을 하면서 통영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의원으로서 HSG 성동조선소에 수차례 방문을 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영 관광수산은 어떻습니까? 통영항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봉평 지역의 8개 중소형 조선소를 반드시 이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근식은 친화력, 결단력, 추진력, 리더십으로 제대로 정말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통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종부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헌 동지 여러분, 김종부 예비 후보입니다. 저 김종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산섬에서 태어나 한산면 사무소 국어 면석이로 공직을 시작하여 통영군청, 경남도청, 내무부, 건설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이때 많은 인맥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경남도청에서 과장, 국장, 마산시 부시장, 창원시 부시장을 하면서 이때 배운 것들이 정책 개발과 국비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통영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실업률, 고용률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고 수산업과 관광산업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폭넓은 인맥과 행정 경험을 살려 내 고향 통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7대 비전과 17대 공약 사업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초과했는데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예. 다른 후보님들 시간 좀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강서구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헌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은 댐둑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댐 위에서 뱃놀이하고 있는 격입니다. 2030 세대가 떠나는 도시 1위가 통영이고 2020년 국회 입법조사서에서 보면은 소멸 위험 도시 12개 중에 경남에는 유일하게 우리 통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12월 1일 출마 선언에서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 7,500억 올해 예산을 1조 원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지금 12만 4,800명 인구를 15만 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문제 인구수를 15만 명, 그리고 1인당 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5만 불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헌 동지 여러분, 정동영 인사 올립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과 함께 통영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은 관광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서희서형 세계 최고 명품 강소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작은 스위스가 알프스로 관광 대국이 된 것처럼 우리 통영도 이순신과 통제영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의 향기, 한려수도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무기로 전 세계에 어필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 경험과
기업 경영 노하우를 갖춘 행정학 박사 저 정동영이 세계 최고 명품 통역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차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님별로 시간 4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분 동안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데요. 각 후보자님들은 2분 이상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2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상대방 후보에게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주도권자가 만약에 상대방의 답변을 빨리 끝내버릴 경우에는 제가 개입해서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30초 찬스가 있습니다. 오늘 1차, 2차 주도권 토론을 통틀어서 후보님별로 딱 한 번 30초 찬스를 쓸 수 있으니까요. 후보님들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차 주도권 토론 순서를 조금 전에 정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온 힘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1차 주도권 토론과 관련해서 정동영 후보님과 김종부 후보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로는 아마 2차 공약 발표 때인 것 같습니다. 2차 공약 발표 말미에 보면 한산명과 한산대첩교 조기건설 및 종합개발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한산도 그랜드 플라워 파크 조성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랜드 플라워 파크는 2010년도에 진의장 시장 시절인가요? 500억 규모로 검토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제에서 국가 정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그 당시 진희장 시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500억 원 규모로 우리 두억리 일대 만곡에서 대촌까지 그 농지를 이용해서 플라워 파크, 그랜드 플라워 파크를 조성하고자 한 사업인데 그 당시 우리 경남도에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자 부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관계로 그 사업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자초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산 대척교가 제가 주도권을 예정되고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후보님. 그러면 여기 시간이 또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추가로 김종부 후보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종부 후보님께서는 7대 비전과 17대 주요 공약 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여러 번 통영대교 건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일부 언론에서 확인해 보면 위치가 조양조선에서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도남동의 교통 분산과 관광객 시내 유입을 통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한산 대첩교가 조기 착공이 되면 추가적인 교량 건설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현 위치라고 하면 그 바다의 땅 통영의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2통영대교가 건설이 되면 시내로 유입보다는 바로 외지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지도가 바로 작년 5월 12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한산 대첩교 국도 노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한산도 간암에서 미륵도로 2.8km 이 거리에 이 한산 대첩교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건설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저 도남동에서 동호동 조양상선 그는 맞습니다. 2008년도에 통영시에서 1차 한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도돼 있었는데 재원관계는 아무 예, 죄송합니다. 네. 그 토론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중 후보님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자가 발언을 하시고 20초만 이제 답변 시간을 보장하신다면 이제 끊어도 됩니다. 주도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은 20초 동안 효율적으로 답변하시도록 딱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대선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이유가 바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남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내로남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부 후보님께서는 지난 2018년 시장 선거에 나왔을 당시 당은 50%, 시민 50%의 경선 룰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시민 100% 경선을 주장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같은 50대 50의 조건인데 현재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사례를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사퇴해야 하는데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당헌 당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면은 후보 경선에는 비율을 50대 50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선 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당에 가서 룰을 변경해 달라 이런 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50대 50이라는 그 룰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희들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우리 천영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통영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과 5대 강력시에 통영 학숙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약 우리 통영의 8천여 명의 청년들이 통영을 떠난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의 통영 이탈을 더 가속화시키는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통영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 전통공예과와 같은 통영 특색의 학과를 신설하고 통영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지원 등 청년층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동영 선배님 좋은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공약을 또 한 번 더 PR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부분은 우리 미국의 캘리브주 시에 가면 이 공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브주 시에 이 공약을 써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자료를 배포 드리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이런 시는 큰 도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좀 적고 소규모 있는 도시는 충분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캘리버주시에서 성공한 예로 든다면 소득 수준이 인구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6년간에 인구 10%씩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유입의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천영기 후보님 주도권 토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주도권 토론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건식 우리 후보님께 토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건식 후보는 사실 통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통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봉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스스로 황금알을 물고 올 제비라고 이렇게 언론에 글이 났습니다. 2011년 겨울에 통영에 와서 2012년 총선 때 출마해가지고 이군현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죠. 김병주 전 국회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또 올라갔습니다. 2015년 겨울에 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2016년 총선에 또 출마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또 이군현, 이항열 경선에서 또 졌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갑니다. 2018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도 4년 전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시장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4년마다 내려와서 시장 출마하겠다고 4년 딱 지금 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 표를 구하고 맹절 때마다 현수막으로 인사하는 이런 행태는 사실 개인의 기회주의진 출세욕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 질의를 좀 예, 1분 이번 이내로 경선에서 말씀해 또 지면 서울을 갈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건식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박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질문이 박수는 왔기 때문에 그건 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도권을 가져 있는 후보의 자유입니다. 그래요. 규칙은 맞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태까지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강서구 후보께서는 방금 천영기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100번 동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후보가 정말 찬스. 어쨌든 그거는 찬스. 예, 그러면 천영기 후보님 주도권 발언 끝나고 나서 바로 찬스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천영기 후보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우리 강건식 강건식 후보님 후보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중에 찬스를 썼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래서 지방자치의 장은 이제는 정말 중앙에서 있는 사람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게 최고의 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나름대로 또 예, 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건식 없댔으면 의원님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그 정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건식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둘이 짜나. 15년간 매일 우리 중림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인구가 지금 2021년도 신생아 출생률이 433명입니다. 2000년도 469명, 19년도 540명입니다.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영기 후보님 20초 이상의 발언 기회를 보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빨리 마무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자꾸 흘러가네, 그 말하니까. 우리 모 후보가 인구 15만 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자녀, 배우자는 통영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지에서 통영에 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되면? 시간이 다 이런 됐습니다. 인구 정책 정말 필요한지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주도권 발언 시간이 4분이기 때문에 지금 4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데 질문을 왜 제가 본인에게 안 하나요? 후보님, 아니 저 사회자님,
이 시간이 중간에 끼어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을 조금 배려해 주셔야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배분에 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지금 후보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중간에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답변 시간이 20초 이상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질문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 정동영 후보님께 20초 동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강서구 후보님 찬스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영기 후보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통영은 심각한 그런 인구 절벽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4년 사이에 7,520명이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청년 정책, 우리 통영 인구 증가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까 그 전영기 후보께서 말씀하신 강서구 후보의 15만 인구,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에게는 시간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후보님 30초 찬스 잘 생각하시고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 자주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더 자주 우리 시민들하고 호흡을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통영 시민들이 강서구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통영에 있던 사람들 뭐 했기 때문에 우리 통영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 통영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 중앙인맥, 외자,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통영 인구 15만 명, 강서구 아니면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도권 토론이 강서구 후보님 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통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통영은 세 차례의 중흥기가 있었습니다. 제1차 중흥기는 영종조 때 우리 12공방 전통을 활용해서 무기, 공예품을 팔아먹던 시절이고, 두 번째는 70년, 80년대 수산업 활성기, 그때는 통영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조선업의 부흥기였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 생명공학 중심으로 우리 통영의 산업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이오에는 레드, 블루, 화이트가 있습니다. 레드는 혈액에 연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실버타운을 유치해서 노인들의 혈액 데이터를 가지고 레드 바이오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적십자병원에서 2천억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게 종합병원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겁니다. 종합병원이 되면 우리가 보건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 LNG 활용해서 우리가 대규모 냉동 공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수소 발전소를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영기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통영 시민 우선주의, 통영 시민 제일주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영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외부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통영 제일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제일주의, 우리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특별하게 통영이 살지 않으면서 서울 갔다가 4년마다 내려오는 이런 분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의 정책을 만들어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 잠깐만,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영기 후보에게 묻 것입니다. 지금 천영기 후보 통영에 몇 자리 만들어 놨어요? 나는 우리 부모 조상들 빼가 묻힌 데 내 몇 자리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내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부모님 요 시장 출마하는데 부모님 옷자리가 왜 넣어줘? 여러분, 강서구 후보님, 아니, 두분 통영시장 이상께 출마 질문하셔야 됩니다. 토론회에 부모님 옷자리가 왜 나요?
저는 아버지 하장했습니다. 그렇게 교양 할아버지, 고향을 할머니 모 사랑한다는 산양면에 이야기예요.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보셔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약 같이 협의할 때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정책 위주로 하자고 그랬는데 좋아, 내도 좀 이따가 네거티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달 월남 참정 용사 모임에서 통영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통영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통영의 미래의 세계적인 도시 모습은 어떤 것이고 세계적인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영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곳에도 나가도 빠지지 않는 우리 문화와 예술과 역사 그리고 자연 풍광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지금까지 많은 자원이 있었습니다만 활용을 못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공약들을 제가 1차, 2차 공약 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강석 후보가 그 공약들을 파악 못한 것 같는데 그 공약에 한번 보십시오. 바로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토론이 점점 이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당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이 협력할 그런 후보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에게만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하는 행동들. 다음은 김종부 후보님 주도권 토론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예, 분위기가 너무 또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정말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국민의힘 우리 예비 후보자 6명 정말로 모두 능력이 있고 우리 통영시정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정말로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심판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천정기 후보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8대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어떤 SOC 쪽이 돼가지고 재원 대책이나 또 법률 검토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한산 대첩교 조기 착공이 있습니다. 우리 천 후보께서는 4년 전에 우리가 또 이 경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한산 대첩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오늘 이제 이번에 이 공약을 보면은 한산 대첩교 조기 착공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혹시 당시는 왜 반대했고 지금은 왜 찬성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부 선배님 역시 한산대첩교 박사 제가 존칭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산대첩교를 반대한 적은 없고요. 한산대첩교가 만들어지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산대첩교를 조기 착공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이제 선이 꺼졌습니다. 우리 도남동에서 한산도로 이렇게 꺼서 공용포로 꺼져서 다시 거제로 넘어가는 그런 라인인데 지금 이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을 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 앞에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설계, 보상,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게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지금 이 절차대로 간다면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눈 감기 전에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점식 국회의원, 우리 도지사 박한수 도지사가 된다면 박한수 도지사 이렇게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시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전공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잘 살리며 빨리 조기에
착공되지 않을까, 착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적극 찬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적극 찬성하십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마음이 후보님 변했는지는 두 분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께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질문을 빨리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예, 그러고 우리 저 충무교 4차선 그 확장 그 사업을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4차선을 하게 되면은 폭이 넓어지고 또 보상가가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충무교 이 확장 공사는 뭐 국도도 아니고 국지도도 아니고 그 시도도 아니고 우리 통영 시도인데 통영 시도라고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사업비가 다 돼가지고. 우리가 통영 예. 12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 대책이 혹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예. 아니 답은 안 됩니다. 천영 기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4분이 아니,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발언을 더 이상 근데 하지 이제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4분 동안에 2분 이상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천영기 후보님께만 질문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죄송합니다. 뭐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공평한 기회를 위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근식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한 번 더 룰을 말씀드리면 2분 이상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부탁드립니다. 정책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산 1조 원, 인구 15만, 시민소득 5만 불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설명하시면서 바이오 산업을 갖다 육성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해도 됩니까? 예, 답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에는 레드, 블루, 화이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레드 바이오는 우리 혈액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대규모 실버타운의 혈액 데이터를 가지고 레드 바이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필요한데 네, 잠깐만요. 예, 강서구 후보님 뭐 잘 알겠습니다. 20초 이상만 하면 이제 끊어도 됩니다. 주도권자가. 주도권자 끊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블루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는 단기에 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의료에 관련돼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통영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이 인프라가 전혀 없고 물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경남의 바이오 관련 산업은 양산의 부산대학교에서 이미 국책 사업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수소 에너지 사업을 가든지 신재생 사업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기반 시설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힘의 센터를 짓겠다 뭐를 짓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5만 불을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5만 불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만 불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몇천 불에 있는 이거를 5만 불까지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일입니까? 그걸 지금 바이오 3만 하나 가지고 5천 불입니다. 예? 3만 5천 불이에요, GMP가. 우리가 통영이요? 아니 통영 말고 우리 전국 평균이. 전국을 묻는 게 아니고 저는 나고 지금 통영에 5만 불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1조 예산을 열어가는데 예산하고 인구하고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아야 예산이 그렇죠.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인구수가 15만 명이 되려고 하면 정말 어떤 방법을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인구수 늘리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몇 조를 투입을 했어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될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바이오와 그다음에 아까 제가 LNG를 활용해서 우리가 저 LNG가 마이너스 영하 162도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냉매가 흘러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대규모 굴 냉동 공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통영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석탄 경제에서 석유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잠깐만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단 제가 주도권 시간이니까 아니 질문을 해서 답변할 시간을 줘야지. 20초 이상만 드리면 됩니다. 20초 시간을 줘야지. 20초 지금 예, 20초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공약에 보니까 그 우리 강 후보께서 수소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수소에는 블루 수소, 아니, 그레이 그건- 수소, 그린 수소로 예, 나눠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심 후보님. 있는 정도가 아니지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만 안 되지. 아니, 제가 저 전문성입니다. 제가 굉장히 환경에 있어서 수소 경쟁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소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없지만은 수소 발전을 현실화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아니, 걸립니다. SK가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는 기회를 줘야지. 그거는 이런 다른 이제 예, 그 후보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 예. 상용하지 큰 발전소가 지금 없어요. 예, 여기서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다 같이 이제 6분께 이제 좀 응원의 박수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사회자 이제 30초 찬소 좀 설 수 있겠습니까? 예. 쓰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정동영 그 후보께서 제2 통영 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업무 보고서가 2008년도에 통영시에서 만들어진 이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호동 조양상선에서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까지 약 1.3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이번에 그 계획을 했느냐 하면은 한산 대척교가 건설이 되게 되면은 그 도남동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또 만약에 그 이쪽 도로가 그런 게 다리가 안 만들어지면은 67호선으로 바로 관광객들이 지나 통과하기 예,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통영의 예, 시간 관광객들이 상당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시내 예, 감사합니다. 중앙동으로 좀 유입시키려고 하면은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30분 다리가 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초만 하지만 쓰겠습니다. 공평하게 써야 예, 되기 때문에 규칙을 제가 이렇게 좀 강요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후보님들. 30초만 쓰겠습니다. 방금 설명이 좀 부진합니다. 아, 예, 강근식 후보님, 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수소 발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경제성 있는 수소 이런 거를 상용화하기는 아직까지 멀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은 LNG 기지가 그 강도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차라리 수소를 활성화시키고 선박이고 이런 데도 우리 통영 같은 배들이 안 많습니까? 이런 데도 수소와 그럼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더 핵심을 두고 사업을 펼쳐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30초 찬스를 지금 강서구 후보님하고 강근식 후보님, 김종구 후보님께 세 분이 사용하신 거 맞죠? 예. 저거 한번 쓸게요. 아, 정동영 후보님 지금 쓰시겠습니까? 네. 아, 예,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통영이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최고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영에는 지금까지 뭔가 큰 행사라든지 그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세미나를 하려면은 통영 이순신 컨벤션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컨벤션 센터를 설립을 하고 앞으로 우리 그 인구에 대한 여러 예, 가지 감사합니다. 증감을 위해서 24시간 시간이 어린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열띤 토론회에 임해주신 6 후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후보자 칭찬하기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공세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함으로써 토론회 이후에도 원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칭찬은 30초 이상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옆에서 칭찬을 잘 하라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칭찬, 우리 강수구 선배님 칭찬할 일 많습니다. 일단 좀 냄비처럼 성격은 파닥파닥하지만 뒤끝이 없어요. 맞죠? 조금 전에도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톤이 한 100데시벨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돌았으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점은 후배로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후보님이 참 체력이 좋은 것 같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정말 이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후보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참 체력이 참 강하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예, 배우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뭐를 해먹이는지 일본.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죄송- 답변을 좀 예,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강서구 후보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천년기 후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강한 추진력의 소유자이고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맞죠? 같이 이래 인사할 때 제가 어떨 때는 어깨도 두드려주고 이러는데 그럼 막 성을 내고 이러더라고요. 어깨 두딘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안아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누가 통영시장이 되든 간에 우리 통영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은 강근식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종부 선배님은 저희 또 선배님입니다. 선배님이고 같이 운동을 하고 평소 때 만나면 정말 인자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정말 행정가의 뭐 제가 볼 때 달인이다. 그래서 정말 한단섬에서 국어로 출발해서 이것까지 가는 그 순간순간 그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하고 늘 저는 뭐 존경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김종부 선배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부 후보님, 예, 예, 이렇게 떼어놓고 칭찬해도 괜찮습니까? 예, 대놓고 시청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건식 의원님 정말 착한 후배. 저는 늘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아침 저녁 행사장에서 또는 이 거리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면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선배 입장에서 후배 격려해주고 또 후배 입장에서 선배 또 격려해주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야, 아니 너희들은 선거에 그 어떻게 보면 경쟁자고 선거라고 하는 게 적인데 아웅과 적군인데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시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들께서 야, 우리 강건식 그 의원 정말 부지런하고 싹싹다이 우리 통영말로 싹싹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서로 시간 다 돼가지고. 선후배 사이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동영 후보님, 예, 준비되십니까? 예, 우리 김태종 그 후보는 우리 그 학교 후배도 되고 지역에서도 뭐 저 후배가 됩니다만은 제가 선거를 6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인데도 처음에는 조금 뭔가 평행선을 걷다가 지금은 아주 그 순발력 있게 우리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정치학과를 정치 관련 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뭔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태종 후보가 우리 통영을 이끌어갈 아주 큰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태종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정동영 선배님께서 너무 저에게 가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차마 말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동영 선배님은 12년 동안에 초등학교 앞에서 그 교통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항상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 개인의 삶이나 정치인의 삶은 결국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행위가 결국 미래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정동영 선배님이 한결같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한결같은 이런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아마 정동영 선배님의 인격과 그리고 미래의 행동을 보여주는 정확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선배님은 항상 선거 과정에서 형으로서 후배들 잘 챙겨주신 모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2차 주도권 토론이 남았는데요. 5분 동안 하실 거고요. 질문도 한 분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토론을 막 이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과 통영 시민분들이 가장 훌륭한 후보를 통영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뽑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님들이 서로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토론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들도, 당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후보님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강서구 후보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가 통영시장이 되려면 큰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카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서 도청에 수습 사무관 할 때 카이가 논밭이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 R&D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올해 우리나라 R&D 자금이 29조 8,006억입니다. 8,006억. 이 행정부는 7,755억으로 올렸는데 국회에서 더 증액을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SK가 2025년에 블루 수소를 만듭니다. 언제 우리가 석탄 경제에서 석유 경제에서 전기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4의 부흥기를 도모할 수 있어요. 우리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안목이 없으면 시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통영시장 해묵게 강서구 니는 중앙으로 올라가라. 니 중앙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가. 이런 사람들이 통영시장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통영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많이 올 때는 600만이 왔다가 코로나 직전에 240만으로 줄었어요. 관광 인프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망일봉에서 미륵도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망일봉 뒤에는 우리 디즈니랜드식으로 대행 주차장을 만들어서 통영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셔틀로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사우젠드 아일랜드 모형으로 섬을 뚜어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기 우리 후보께 묻겠습니다. 천연기 후보께서는 왜 본인이 꼭 통영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번 때 제가 이제 상가에 다니면서 명함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연기가 이미 공천받았는데 말라 강서구 다니노?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금도 제가 어디 아침에 시장에 가니까 이거 갱선 도로는 다 형식적이고 천연기가 이미 됐다 그러더라. 근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사실인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시민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영 시민 여론조사 50%, 당헌 여론조사 50%, 당헌 당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천연기가 되어 있니? 그러면 자기 포기하시고 서울 가셔야죠. 내일부터 경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초 지났죠. 네?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년 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끊으시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잠깐요. 다시 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천연기 후보께서는 제가 아까도 칭찬을 했습니다만 강한 추진력의 소유자잖아요. 2014년 6월 4일자 한려투데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폭행했다. 그런데 이것도 강한 추진력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예,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빚고 왔어. 이런 우리 토용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공명을 폭행한 게 아니고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가 서로 의혹이 앞서서 약간의 그런 접촉은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들한테 사과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빚고 와서 추진력에 의한 폭행인가 이런 질문은 잠깐만요. 시장 후보로서 정말 맞지 않다. 그렇게 할 이야기가 시장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잠깐만요. 2011년에 쓰레기 소각장 운영 관련해 갖고 하도급 금지 시행이 돼가 향토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줬다.
이것도 강한 업무 추진력 때문인가요? 자,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시연할 때 한점순 의원이라는 정의당 의원이, 그때 정의인가 통합진보당이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그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자료 어디서 구했나? 자기 국회의원이 쓰레기 청소부가 있답니다. 그 출신이 자료를 주서 진행을 해 갔답니다. 저는 그 내용에 호롱에서 답변을 잘 못할 때, 그 앞과 뒤가 다른 거짓말을 할 때 제가 따져줬습니다. 이 자리는 시간이 거짓말한 자리가 아니다. 그 정도였지. 그때 주동은 한점순 예, 의원이 시간이 했다는 다 것을 됐습니다. 예, 정확한 예. 팩트를 알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거예요. 강성우 후보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시간 맞춰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후보님들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종부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5분 동안 부탁드립니다. 예, 정동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의 그 공약 중에 세계 배드민턴 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는 대단히 이 중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대 개최는 정말로 엄청난 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 코트장이라든지 숙박 시설 등의 그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 통영 여건상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혹시 임기 중에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은 임기 중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거길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우리 서울에 있는 관계 업체와 또 우리 통영에 있는 배드민턴 관계자와 또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에어돔을 유치를 하는데 한 100억 듭니다. 그 체육 기금으로 50억, 지자체에서 50억 하면은 에어돔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회의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러한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기 위해서 저 공약으로 이순신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기도 하고자 하고, 그 관계는 1년 안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3년, 4년 차 되면은 세계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 정동영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컨벤션 센터를 만드시면은 그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창원 세코가 한 7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지역에도 한 10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도비로 한 7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 300억 정도 들이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컨벤션 센터도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과 지금 우리 통영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거제와 고성에 있는 여러 가지 그분들을 또 통영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북권에 그거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박안수 도지사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남북권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22일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창원에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공약을 갖다가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시간이 또 촉박하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정동영 후보님, 이거는 인신 공개는 아니고요. 이 고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정동영 후보님의 그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라고 하는 그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종국 선생님? 고향의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추억이 묻혀 있는 곳이고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여쭈보는가 하면은 정동영 후보께서는 도산면에 가면 도산면이고
저는 그 도산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산면에 가면 또 한산면이 내 고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또 매민들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 제가 고향은 하나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곳은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고향이라는 것은 하나이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것은 도산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묘가 있는 곳은 한산도입니다. 한산도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고향은 도산면이고 우리 조상들의 고향은 한산면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매년 한산도 공룡포라든지 그 제성당 뒤쪽이라든지 용초라든지 매년 벌초를 가고 있고 또 시향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와 도산면과 통영시에 대한 그 애정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은 김태종 후보님 주도권 토론 해주세요. 예, 저는 전영기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영기 후보께서는 최근 그 8대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7번 해양 레저섬 관광객 100만 달성, 섬마다 역마리나 시설 및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그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통영섬이 그 관광 자원으로서의 그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섬은 그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 생태학적 가치, 수산 이런 부분에서의 가치도 함께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는 섬을 개발할 때 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섬에 대해서 전영기 후보께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시각 외에 다른 공약으로 제시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통영은 섬으로 아름다운 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570여 개의 섬으로 이렇게 유무인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섬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관광 상품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비전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영마리나 시설은 사랑도 건역에 진촌과 능량이 지난번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산양건역과 욕지건역, 한산건역을 지금 작업을 올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영기 후보님, 시간 규정상, 그러면 또 전영기 후보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 공약에 또 보면 6번 공약에 중림 신도시 교육문화 특구 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만 평 규모 중림만 공공매립 중학교 신설과 중림문화광장 조성 요 공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중림 지역의 주민들은 유흥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림만에 접해 있는 산책로를 걸음으로써 숨을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6만 평 규모의 중림만을 공공매립하는 것이 과연 중림 거주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방안인가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현재의 통영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중림만의 매립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영기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공약을 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림은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 10,000명으로 잡은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 약 3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 기반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는 건설 전문가고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어 놓은 그 장애인 복지관 앞을 굉장히 수심이 얕습니다. 거기를 지금 문고개 앞에 KTX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 역사 접근하는 방법이 문고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칭 관문 사거리 터널을 뚫어서 바로 역사로 들어가면서 중림만을 들어가는 길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 부지에 약 6만 평 정도를 하면 지금 중림이 제일 고민거리가 중학교 부지입니다. 중학교 부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문화 광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예, 약 전영기 후보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시간에는 제가 정동영 후보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동영 후보님은 지금 공약 그 중에 교육과 관련해서 예술중학교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통영에는 2021년 12월에 개관된 것이 한예종 영재교육원 통영 캠퍼스가 개관이 됐습니다. 요 통영 캠퍼스는 제가 알기로는 초3에서 고3의 영재를 개발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도 추가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술중학교는 사실상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과연 내가 예술에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고등학교는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중학교는 그 초등학생들이 그 소질과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각을 시간이 다 익혀가지고 됐습니다. 나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마침 정동영 후보님인데요. 5분 동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서구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사실상 지난 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선출돼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그 후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원이라든지 또 지지자라든지 시민들에게 과연 사과를 하고 떠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과를 한 게 없었다고 저는 공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선거를 끝나고 지지자 100여 명을 데리고 국도에 가가지고 뭐 사과 인사를 했는가 그 방문한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호 후보께서 지금이라도 그런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의 상금 부회장으로 2020년 5월 4일에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게 적을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듭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선거 떨어지고 제가 3박 4일 동안 유세차를 타고 한산도, 욕지도, 사랑도 각 읍면동을 달 돕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떨어진 사람이 뭐하러 저러고 다니노 할 정도로 제가 인사를 했고요. 2개월 동안 제가 영기마을 조개 잡는데 그다음에 국도에 우리 지지자 110명과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다 인사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호인 지금 현재 그 프랜차이즈 협회에 예, 근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가서 우리 프랜차이즈가 생긴 지가 23년 됐는데 정부 예산을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수십억 예산을 받아주고 식품위생교육 10년 동안 못 하던 거를 제가 빼앗아 와서 해줬습니다. 강호민님,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가 그거를 갖다 그래서 이야기 그걸 갖다 간단히 그것만 그래서 말씀. 우리 회장이 얼마 전에 임원들하고 같이 내려와 갖고 강서구는 근무 안 해도 전화로 갖고 일을 하면 되니까 내 연봉 다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나올 분이 과연 직장을 그쪽에 두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그거는 회장께서 그 회사의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지 시장 될 분이 제가 공천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날로 사표 내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님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2분 남았는데 그냥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부 그 후보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종부 후보께서는 지난 2003년 창녕 부군수에 재직할 시에 수주 가격을 건설업체 미리 알려준 그런 혐의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자격정지 2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청렴과 비밀 준수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김종부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건은 비리가 아니고 정말 사고였습니다. 사고. 그 2003년도에 그 매미 태풍 때에 태풍 그 수해 복구 공사를 하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우리 실무자가 이 간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간행적으로 처리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그 창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감사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거창만 할 수 없으니까 이 복구비가 많은 거창, 창녕, 어령, 고성까지 4개 시군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부군수, 재무과장, 격리계장 한 군에 3명이니까 12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래가 자격정지 2년인데 그거를 재판하면서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는 비리가 아니고 사고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강근식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그 천영기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김태종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립만 매립을 통해서 거기다가 중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공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6만 평 매립하는 게 요즘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먼저 그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이 있겠죠. 제가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의 전문성을 가진 시장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행정은 국비도부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 재정 자료도 16% 정도 됩니다. 통영시에도 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조그만한 사업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지지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중님의 지금 최고의 문제가 중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신설될 부지가 없어서 그거를 6만 평을 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매립을 할 겁니까? 제가 매립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시간을 좀 충분히 간단히 하십시오. 이제 간단히 하면 설명이 좀 안 되니까 우리가 중림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중림 입구에서 그 도로를 끊어서 쭉 앞으로 장문 그 공원까지 매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후보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요즘에 매립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그에 대한 그 답변을 지금 잠깐만 하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학교 신설하는 데는 총량제입니다. 그렇죠? 하나 통합을 해야 중학교가 하나 설립이 됩니다. 중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7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강도민의 중학교 설립하는 게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은 지금 중학생이 5년 후에는 급감합니다. 거의 반토막 납니다. 애들이 없어서. 그는 실정이고 정말 중림 쪽에 학교가 생기면 시내 안에 있는 중학교는 그 공립이 문을 닫는 지경이 옵니다. 그런 지경이 오는데 600, 700억 되는 예산을 또 투입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4년 전에 도산중학교를 좀 더 리모델링하고 좀 더 잘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지금 도산중학교가 성공했습니다.
중학생이 작년에 173명인가 늘어가요. 지금 203명입니다. 그래서 중림에 있는 학생들이 도산 중학교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쾌적한 그 장소에서 젊은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특기를 살리고 하는 그런 소양을 엄청나게 지금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학생들이 급감해가지고 도시권 안에 있는 중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이런 실정이 오고 있는데도 과연 우리가 표를 의식해서 중학교를 신설한다. 그거는 정말 볼 때 맞지 않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예.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답변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중학교 중임을 신설한다. 잘못됐다. 지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 양문석 정점식 후보 다 공약 걸었습니다. 이 잘못된 공약입니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중학교 부지 만들어냅니다. 거기 매립하면 6만 평 매립하면 중학교 부지, 그 다음에 교육문화 강장을 만들어내면 약 3천억 가까운 수입이 생깁니다. 이 3천억 만드는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들 관문 사거리를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예, 장관님. 예,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현행법상에 요즘 공유수민 우리 매립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에서가 잘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학교가 물론 중림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중림에 중학교 하는 부분은 정말 도산 중학교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지 그냥 몇 년 있으면 학생들이 급감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과연 중학교가 필요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근식 후보는 중림의 중학교 설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전제를 제가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해도 좋겠지만은 돼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예, 열띤 토론 그런 식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도하면 안 되지. 예, 마지막으로 천영기 후보님 남으셨는데요. 예. 예, 오늘 좋은 자리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질문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쓰레기 소극장 정확하게 제가 발언한 내용을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 확인하시고 팩트 체크해서 질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무 선배님 하시는 충무고 4차선 확장은 국지도 67호선을 연결시킵니다. 그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국비로 만들 계획이라는 점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거티브는요,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네거티브입니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유독 1조 예산 열겠다고 캐치프레이드가 많이 뜹니다.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창녕군수, 거창군수, 함안군수, 영광군수, 홍천군수, 이런 군수들 예비 후보들이 이런 글을 내 겁니다. 마치 나만 1조 시대를 열겠다, 정말 능력 있는 후보 아니냐?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통영시 최종 예산이 8,649억입니다. 8,649억입니다. 자, 우리 강석주 시장이 2018년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산이 6,310억입니다. 얼마 늘었습니까? 37% 늘었습니다. 자, 우리 강후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서구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현 강석주 시장이 중앙 인맥이 많고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통영시 예산을 4년 만에 37% 약 2,340억을 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산은 정규 예산입니다. 우리 고성보다 통영이 인구 2배잖아요. 고성이 올해 6,500억, 통영은 7,500억입니다. 원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나눠줄 때 1차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영은 최소한 1조 원은 질문 내야 정리해 되는 거예요. 주시고요. 이거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 국장님도 계십니다. 통영시 예산 1조 원 시대 무슨 연말 되면 예산이 다 나옵니다. 그 예산이 전부 다 예산이지 어떻게 정규 예산이
저는 정규 예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펜션 자, 가면 다시 추가 묻겠습니다. 펜션이 지방 교부시의 예산에 대해서 법정 잘 부담이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 질문 시간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올해 2020년도 최종 예산이 저는 9천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1조 목표가 너무 작아요. 이런 분이 무슨 시장을 한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시장 자리에 앉으면 1조 시대 옵니다. 6명 후보 누가 시장 되더라도 그냥 앉아 있어도 4년 이내 1조 넘습니다.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 와 계시지만 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0년 통영시 재정다립도가 16.7%입니다. 7개 시부 가운데 꼴찌 군부 예산 17.4%보다 더 낮습니다. 통영시 살림살이 예산 1조 원 시대 진입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 후보가 목표로 세워야 하는 것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재정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예산 총액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인근 우리 거제나 고성이 자, 제가 재난지원금 예, 2번 주는데 못 준 그만 이유가 뭡니까? 돈이 우리 없어서 시- 못 주는 거네요. 잠깐만요. 통영시 잠깐만요. 재정 자립도 천영기 후보님 잠시만요. 발언 시간 20초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0초 만에 끊어버리셨어요. 20분 됐습니다. 예, 잠시만요. 강서구 후보님 발언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되지. 예산 기본 예산이 뭐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탁상 행정을 하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NG 냉열 골드체인 사업 공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생소합니다. 마이너스 162도 LNG 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사업, 냉장이 필수인 수산물 대상으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영산업구조 다변화 공약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언론 귀구멍에 또 대문짝하게 이렇게 선전되어 있습니다. 저는 통영시 현장에 과연 적응은 가능한지, 타당한지 이거부터 검토했어야 됐습니다. 입지 부족, 답변 드릴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입지가 부족합니다. 여기가 지금 시간이 다 단지입니다. 됐습니다. 천영기 동서남북 예.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천영기 후보님, 여러분.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이크. 답변 기회를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프랜차이즈 상금 부회장입니다. 아니요, 제가- 강서 후보님 예, 마이크 죄송합니다. 제가 30도 더 쓰겠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예, 30초 잠깐만요. 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냉동 공장이 여러분 지금 2023년 되면 굴 수협에서 냉동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도사면에 건해 통발 냉동 공장이 있습니다. 냉동 냉장 공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기로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안전공단 안에는 질푸지가 없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다고요. 서쪽으로는 주택지입니다. 여기를 LNG 기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후보님 시간이 다 네, 됐습니다. 20초만 그런 데서 주세요. 짓겠다는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말 탁상 행정이다. 저는 예, 이렇게 강서 말씀드립니다. 후보님은 안 됩니다. 답변 이거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거는 답변이 아니었고 이게 30초 찬스였기 때문에 답변 기회는 좀 프랜차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냉동 공장이 뭔지도 죄송합니다. 모르니까 이런 LNG를 잠깐- 활용한 냉동 공장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서울에 합니다. 사시는 분 냉동 예. 공장과 통영에 사는 예, 사람의 후보님, 지금 냉동 공장은 통영 시민들이 다르다는 다 보고 계십니다. 느낌을 받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순서가 마무리 발언인데요. 30초 찬스를 김태종 후보님만 아직 안 쓰셨는데 안 쓰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회를 드릴까요? 30초 찬스. 예, 간단히 저는 천영기 후보님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수산 푸드테크 혁신지구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LNG 냉열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 창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굴수협에서 하는 부분은 최소한 20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LNG 냉열을 거진 한 마이너스 60도에서 80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산물들을 완전하게 좀 더 장기간 보존해서 전국적으로 배달할 수 있다, 유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역시 열띤 잘 아시네. 토론을 펼쳐주신 모든 후보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토론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50초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꼭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혹은 필승 전략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순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 정했는데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생각하고요. 천영기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마무리 발언.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천영기 어느 시기에도 당을 지켜왔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의리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어떤 일도 반드시 성공시켰습니다. 저 천영기 죽도록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국회의원 정점식, 또 당선 가능한 경남도지사 박한수, 그리고 통영시장 천영기 한상의 조합으로 일하겠습니다. 강한 추진력, 현장 행정 전문가, 통영경제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13만 통영시민의 자랑스러운 통영시장이 꼭 되겠습니다. 처음처럼 앞으로도 지지와 성은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종부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종부입니다. 이 공직자의 제1등목은 겸손과 열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저 김종부는 지난 38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오로지 앞만 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국원 면세기에서 경남도청 과장과 국장, 내무부 차관 비서관, 건설부 장관 비서관을 거쳐서 2급인 창원시 부시장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을 이제는 고향 통영에 바칠 각오입니다. 시장의 자리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장이 되면은 통영 도산면 출신 박한수 도지사 후보와 인원해 가면서 이 통영의 발전을 앞당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김종부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근식 후보님, 예.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저는 통영에서 태어나 내 고향 통영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죽을 수도 이곳에 뼈를 묻을 진짜 토박이입니다. 저 강근식 씨가 시장이 된다면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산업단지에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 가치업, 스마트 수산업, 중소형 조선소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앞으로 펼쳐질 관광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철저히 대비하여 관광 통영의 맹성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저 강건식은 서민들과 들의 삶과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꼭 강건식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강서구 후보님. 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통영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위기에 봉착한 우리 통영을 구하는 선거입니다. 친소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누가 우리 통영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는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중에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잘못 선택하면 국민의힘에서 시장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는 제32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문공부 다니다가 국비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 청와대 총리실, 국회, 뉴욕 총영사관, 시드니 총영사관 등에 근무를 했고
기업,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국정기능과 폭넓은 인맥과 큰 프로젝트, 예. 그다음에 외외 자본을 유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강서구 꼭 뽑아주세요. 저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간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어둠이 다하면 새벽이 밝아오듯 시민 여러분의 열정 어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곧 탄생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당선인과 점점식 위원은 매우 각별한 사이로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4월 22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안수 후보의 낙승도 기대됩니다. 박 후보와 저는 같은 도사면 출신의 중마고로 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던 날 바로 창원으로 올라가서 박안수 후보를 만나서 경남도와 통영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중앙에는 점점식 위원, 경남도에는 박안수 도지사, 통영에는 정동영이 막강한 드림팀을 만들어 통영의 미래 100년 초석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종 후보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통영시장 예비후보 김태종입니다. 위기의 통영은 높은 도덕성과 미래에 대해서 창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로 뛰고 통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제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된다면 다른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 후보자들이 각 분야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청하겠습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통영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새로운 도약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영언론인협회 초청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에 참석해 주신 6분 예비 후보님들과 방청해 주신 통영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후보자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면서 저는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